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CN 금강방송이 군산의 유명기업 자녀 2명 사이의 채무 다툼에 도박이 얽혀있는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필리핀 카지노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는 이들 외에 2명이 더 있었고 이들은 군산 특정 정당의 전 유력 간부와 당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도박 문제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익산 나눔곡간 지원이 더 넓고 두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은 혜택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세분화했습니다. 군산 시간여행마을이 한국관광공사의 2월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옛 감성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동네 레트로라는 테마 여행지로 군산 시간여행마을을 추천했습니다. 또한 말랭이 마을, 보군산 군도 등 군산의 다른 관광지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KCN 금강방송이 군산의 유명기업 자녀들의 채무 다툼에 도박이 얽혀있는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채무액 절반가량이 필리핀의 한 카지노에서 빌려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지노에는 이들 외에 2명이 더 있었고 군산 특정 정당 유력 간부와 당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도박 문제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유명기업 아들 간 채무 다툼. 지난 2022년 8월 A씨가 B씨에게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빚으로 추정되는 4억 5천만 원을 빌려준 문제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번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카지노에는 A씨와 B씨의 2명가량이 더 있었고 이들 대부분은 군산의 특정 정당 전 간부 등 당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유력 간부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사실이 있지만 불법인 줄 몰랐고 당 간부직은 지난해 내려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군산 유명기업의 불법 해외 원정 도박에 당원의 도덕성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는 상황. A씨는 B씨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한 후 경찰에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필리핀에서 빌려준 4억 5천만 원과 채무 5억 원 등 모두 9억 5천만 원이 넘어 현재 전북경찰청으로 이첩됐습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정당 당원의 해외 도박 파장, 경찰이 사기에서 도박으로 사건을 전환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돈의 열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정개특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획정한 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지역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전북 열석 유지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개특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하고 늦어도 다음 주 안에 획정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한편 여야는 유권자 혼란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서로 이익이 엇갈리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의 공약 폐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분석한 결과 이행률은 55.54%로 전국 평균인 51.83%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폐기율은 2.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보류된 공약은 2.86%로 조사됐습니다. 폐기된 공약으로는 소상공인 광역통합물류센터 유치와 첨단 스마트 양식산업 중심지 육성 등으로 매니페스토 본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움직임이 보이면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익산과 임실, 순창을 제외한 11개 시군과 전북자치도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회의를 통해 도의원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시군의원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의정활동비를 늘리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의정비 인상 추진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인상안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새만금호 수질이 4년 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치도는 새만금호의 수질 오염도를 나타내는 TOC인 총 유기탄소량의 경우 지난 2020년에 비해 38% 줄었고 대체적으로 목표 수질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초 수질 평가 결과에 따라 해수 유통을 확대할지는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환경단체는 해수 유통이 잘 되지 않아 새만금호 수질 오염이 가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익산시가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내년 국가 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2차 보고회를 열고 민선 8기 공약 사업과 정부 국정과제, 총선 후보들에게 공약한 사업들을 논의했습니다. 신규 사업은 식품기업 전문 교육센터 구축과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등 48건, 8,524억 원입니다. 시는 이달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최종 확정한 뒤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지원하는 익산 나눔곡간 지원이 더 넓고 두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은 혜택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나눔곡간 지원 대상을 세분화했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익산 나눔곡간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생필품을 나눠주는 복지 플랫폼입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나눔곡간은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개장 4년차를 맞은 나눔곡간은 그동안 물품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이로운 밥차, 겨울장터 운영,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한 배달 시스템 등으로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지난해 나눔곡간을 통해 지원을 받은 시민은 1만 6,050여 명, 후원 물품은 8억여 원에 달합니다. 익산시는 나눔곡간이 다른 이용자들에 비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추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선정 방식을 개편했습니다. 시는 기존 연간 2회 이용이 가능하던 나눔곡간에 369 정책을 도입해 월 1회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정되며 1순위 긴급 지원 대상자와 읍면동 사무소 발굴 위기가구는 9개월, 2순위 차상위 계층과 생계의료급여 중지 탈락자 6개월, 3순위 기초수급자 3개월간 이용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2년 주기로 해서 2회만 물건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369 정책으로 해가지고 1순위 같은 경우는 긴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읍면동 사무소 연장님, 동장님이 선정하신 분들이 보통 1순위로 선정이 되고요. 익산시는 이번 지원 대상 세분화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가 더욱 구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 나눔곡간은 익산의 탄탄한 복지 안전망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부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파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나눔곡간이 올해도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예정입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익산시가 목천 포천의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환경부의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에 선정된 후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오는 2026년까지 60억 원을 투입해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편 목천 포천 주변에는 다양한 법정 보호종이 서식해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무분별한 폐기물 방치와 불법 경작 등으로 수변 생태축이 단절 훼손된 상태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보다 43% 낮추기로 했습니다. 도는 어제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468만 톤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2,576만 톤보다 43% 낮은 것입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그린 리모델링,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노후 공공건축물 시설 개선, 수소차 2만 대로 확대, 저탄소 한우 축사 조성 등이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1,3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회생 특례 보증에 나섰습니다. 부문별 지원 규모는 보듬 지원 1,000억 원, 녹색기업 지원 300억 원, IP기업 지원 50억 원 등입니다.
도는 대출금리 중 2차 보전으로 2%를 지원합니다. 보증 신청 희망자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지원 신청 후 전북은행, NH농협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전북자치도가 도내 임산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임산부 2,50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신청자는 오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온라인 에코이몰 사이트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임산부는 48만 원 가운데 20%인 9만 6천 원만 부담하면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유기수산물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어업인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올해 상반기 면세유 지원비로 10억 8천만 원을 책정해 리터당 경유 158원, 휘발유 113원, 중유 158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면세 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업 어선과 어획물 운반업 등록 어선, 어장 양식장 관리선, 양식업 수산종자 생산 어선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10척에 33억 3,800만 원의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내년 3월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I 디지털 교과서는 수학, 영어, 정보 과목부터 도입됩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1, 고2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을 완료하고 교사 역량 강화 연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산 시간여행마을이 한국관광공사의 2월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옛 감성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동네 레트로라는 테마 여행지로 군산 시간여행마을을 추천했는데요. 이와 함께 말랭이 마을, 고군산 군도 등 군산의 여러 관광지도 여행 코스로 소개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매월 테마별 주말 나들이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한국관광공사. 이번 달 여행지 테마는 옛 감성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동네 레트로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레트로 감성이 포함된 군산 시간여행 마을을 2월 여행지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시간여행 마을의 군산근대 역사박물관, 근대건축관, 근대미술관, 초원사진관 등이 추천됐습니다. 소개된 곳에서는 일제강점기 때의 근대문화재, 근대 군산의 생활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의 감성,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젊은 아이들은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가 살았던 이런 곳에서 옛 추억을. 말랭이 마을은 시간여행 마을과 당일 여행하기 좋은 여행 코스로 소개됐습니다. 한국 전쟁 때 피란민들이 살았던 말랭이 마을의 집들은 미술관, 책방, 공방 등으로 탈바꿈하면서 레트로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원사진관, 그리고 지금 여기 말랭이 마을, 또 말랭이 마을이 또 지금 많이 각광받는 곳이 말랭이 마을이에요. 1박 2일 여행 코스에는 지난 2022년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던 고군산 군도도 추천됐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짚라인, 바이크를 이용해 섬을 한 바퀴 돌아보는 활동도 추천됐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근대사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는 군산 시간여행 마을. 한국관광공사의 2월 여행지에 선정되면서 매력적인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군산에서 사망사고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으로 숨진 근로자는 제조 일반 분야 10명과 건설 분야 4명 등 모두 1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7명보다 2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사고가 증가한 이유는 사업주들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는 데다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오늘 오전 조현옥 전 수석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3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를 태국계 저가항공사 임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것으로 보고 청와대 관련 인사를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산의 연평균 기온과 연평균 최고 기온, 연 강수량이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군산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해 13.9도로 1968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연평균 최고 기온은 18.9도, 연 강수량도 2120.8mm로 역대 최고값을 기록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지난해 전 세계에 기상 이변이 발생해 군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군산의 교통문화지수가 30만 명 미만의 지자체 가운데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 30만 명 미만 지자체 49곳을 대상으로 교통문화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군산시는 77점을 얻어 44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년도 76.4점, 42위보다 2단계 떨어진 겁니다. 도내 30만 미만 시의 경우 익산은 80점을 받아 27위를 차지했고 군산은 도내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아파트 벽을 들이받은 간부 경찰관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0일 새벽 12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전주 효자동에서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은 40대 경위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처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근무를 하던 해당 경찰관은 음주사고 적발 뒤 일선 경찰서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행선 선운산 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 4대와 승용차 2대 등이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탄 6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2.5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6.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뒤 뒤따르던 다른 차들이 연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 일부 차로가 4시간 넘게 통제되며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남원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올해도 추진합니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시민들이 동네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읽고 한 달 이내에 공공도서관으로 구입한 책과 영수증을 가져오면 월 2권, 최대 4만 원까지 남원사랑 상품권으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년째를 맞이한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지난해 남원시민 1,090명이 참여해 1,900권이 도서관으로 반납됐고 남원사랑 상품권 3천만 원 전액이 소진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제7대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출범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영일 군산시의장, 조합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추두환, 김찬균 등 역대 군공노 위원장을 중심으로 군공노의 역사를 되새기고 단결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강임준 시장도 공무원과 시민의 행복이 같이 갈 수 있게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군산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오늘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첫날을 맞아 군산수산물 종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송 차관은 군수산물 종합센터 점포를 돌며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송 차관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규모를 확대했으며 전국 수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는 2월 8일까지 군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익산시 협의회가 설 명절을 맞아 사랑의 온기 나눔 행사로
회원 20여 명이 정성을 담아 직접 담근 배추김치 400포기를 관내 어려운 이웃 100가구에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조방영 회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주위에 관심을 갖고 이웃의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며 이번 설 명절을 외롭지 않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한회사 계룡환경산업이 익산시청을 방문해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부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한 후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될 예정인데요. 한편 유한회사 계룡환경산업은 함여릅에 소재한 폐기물 전문 처리 업체로 성면 해체와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 환경 분야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개정 작은도서관이 2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김지연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합니다. 이번 강연은 그림책 작가로 활동 중인 김지연 작가와 함께 그림책 이해와 상상 키우기라는 주제로 아이를 키우는 주 양육자와 관심 있는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현장 참여자 접수는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문화행사 신청란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개정 작은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0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최고 기온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